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교적 가볍게 다루어 쉽게 선처받기도 하였으나 근래에는 음주운전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된다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기에 그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량은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1.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단에 기재된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에게 맞는 감형 사유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감형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할까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와 변호의 의견서 등을 준비하여 감형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형을 선고할 때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자와 합의 유무 운행한 거리, 반성하는 태도, 음주 측정 수치 등을 고려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차량 매각 증명서, 반성문, 금주 클리닉 참여 등 그 외에도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합의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낸다면 선처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자료들을 잘 준비한다면 선처를 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단순히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할 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도 선처 가능할까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천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최종 무죄 선고. 의뢰인 D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소송을 앞두고 급하게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D는 친구들과 함께 가볍게 술을 마신 후 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을 마주하여 홀로 경찰 조사를 마쳤고 재판을 앞두게 되어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초기 상담을 진행한 후 법률 대리인은 당시 D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드마크를 활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음주를 했을 당시의 시간과 음주 측정 시간을 확인한 후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다 추측할 수 있음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 끝에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맞춤형 답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